뜨면 안 되겠다. 파파! 네, 파파 게러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차를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짠! 람보르기니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두 가지 람보르기니를 준비했는데, 람보르기니의 기암급 문이 바로 위로 이렇게 딱 열린다는, 이 PT 체조 1번처럼 이렇게 PT 1번처럼 이렇게 딱 열립니다. 딱 열린다는 이 람보르기니들 둘. 자, 공통점을 찾으면 둘 다 람보르기니가 크라이슬러에서 이렇게 아우디로 넘어서, 첫 번째로 아우디에서 만든 무르시엘라고, 그리고 두 번째 후속 아벤타도로, 그것도 최신의 판 아벤타도르 S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무려 똑같은 색깔이고, 지금 여기 무르시엘라고 같은 경우는 이제 차주분이 SV 스타일로 튜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벤 S 같은 경우도 지금 튜닝은 안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팔았던 차인데, 오늘 이 차주분도 여기에 지금 여기서 찍고 계신데, 이 차주가 빌려주시면서 하신 말이 있어요. 자기도 유튜브 하니까 홍보 좀 해달라고 해서 댓글에 나가겠지만 크리스 월드도 예, 이렇게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폭 넓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지금 아벤타도로도 넓지만 무르시엘라고는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무르시엘라고를 뒤에를 따라가다 보면 딱 이렇게 떡대 이래가지고 야 비켜라 막 이러는 것처럼 쫙 가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반해서 이 차를 꿈을 키우고 계속해서 나는 무조건 이 차를 살 거야 하다가 결국 이 차를 샀는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안타깝게 여기 처참하게 망가진 람보르기니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후속도 아벤타도로도 탔었는데 S까지는 제가 힘들어서 타질 못했습니다. 근데 기회가 되면 저도 아벤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무르시엘라고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무르시엘라고는 시저 도어가, 그러니까 지금 도어 이렇게 열리는 거 시저 도어라고 하는데, 이 도어가 아벤타도로는 살짝 올라가면서 살짝 옆으로 딱 치는데, 얘는 바로 수직으로 촥 올라옵니다. 이게 전기형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전복사거나 그럴 때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아벤타도로 가면서 이걸로 바뀌었어요. 옆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복이 되더라도 앞에서 이제 화약이 터지면서 문짝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뭐 그런 거는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와, 진짜 뭐 닮지 않았어요? 앞에가 바로 박쥐를 닮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배트맨에서도 이 차가 나오고 있고요. 후속작인 이 차량도 배트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르시엘라고 앞에 보시면은 굉장히 낮은 이 프론트 범퍼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차주님이 SV 바디킷을 달아서 그런데, 전기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격하지 않고요. 이게 전기형이랑 무르시엘라고 580, 그 다음에 후기형이 LP640이라 해서 좀 과격한 에어로킷을 단 무르시엘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부터 이 옆으로 또 뒤쪽까지 봐도 어딜 하나 봐도 디자인이 빠지지 않고 되게 과감해요. 원래 얘네들은 직선을 되게 많이 썼었는데 아우디를 넘어오면서, 아우디 애들 어떻게 만든지 아시죠? 알팔도 보시면 아시면 땡글땡글하게 만든다. 그래서 조금 땡글땡글하게 다듬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래도 그 과격함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멋있는 차예요. 그래서 이 무르시엘라고가 제가 언제 이거를 되게 갖고 싶었냐면,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군대를 이제 가기 전에 코란도를 잠깐 타고 다녔었는데, 그때 터널에서 뒤에서 엄청난 차가 막 뒤에서 라이트가 딱인데 낮게 깔린 뭔가가 소리가 그 뒤에서 와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뭐지 하고 눈밀러로 딱 보고 딱 옆을 딱 봤는데 갑자기 뭐가 조그맣게 팍 지나가는데, 그게 바로 이 차였거든요. 근데 이 차가 어디 갔었냐면, 근데 제가 강남에 일을 보고 갔었는데, 강남 앞에 학교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 차가 딱 쓰더니 문이 딱 위로 딱 열리면서 양옆으로 촥 열리는데, 그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뒤에서 막 서가지고 막 보는데 빵빵대고 난리내도 막 너그럽고 막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좀 이렇게 저보다 좀 흰머리 좀 있으신 분이 갑자기 딱 멋있게 내리더니 딸을 등교를 시켜주는 거예요. 와, 거기에 제가 진짜 남자는 남보다, 사실 그때 20대 초반대인데 제가 그때 심장이 엄청 진짜 터질 듯이 막 뛰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저거 무조건 사야 된다. 난 지금까지 왜 살았지? 나는 뭐 저게 진짜 우리나라에 있었나? 막 이러면서 막 교감이 막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꿈을 키우면서 람보 매장에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의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지만, 저 때는 이제 싸이월드였었거든요. 싸이월드에 그때 람보르기니 찍었던 장면들이 아직까지 저한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창문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내가 저거 꼭 산다 막 이랬던 차인데, 결국은 나중에 사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고 다녔었는데, 이걸 막상 타보니까 불편함도 많고 시선도 생각보다 저처럼 우와 이런 게 많이 없어질 때라서 조금 뭐 그렇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차 앞쪽은 엔진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 앞쪽은 트렁크인데 트렁크가 굉장히 좁아요. 일단 뭐 트렁크도 개봉을 할 텐데 트렁크가 굉장히 좁고, 이 옆에 박쥐를 닮은 이 눈,
옆으로 해가지고 과감하게 이렇게 쫙 뒤까지 쭉 뻗었습니다. 뻗고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탑승할 때도 이렇게 조심히 타도 의자에 앉을 때면 철푸덕하는 느낌으로 바닥에 푹 주저앉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과격하게 타야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차주분이 이제 휠도 바꾸셨는데 원래 580 때는 이 휠이 아니라 다른 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옆으로 보면 여기 사이드미러가 보이는데 이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거대해요. 아니 가뜩 옆으로 퍼졌는데 사이드미러까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운전할 때 공기 저항을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타고 실제로 뭐 200 이상 달리면 이 사이드미러가 날개처럼 계속 이렇게 파닥파닥파닥 거리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부러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안 부러지고 잘 버텨내고 있네요. 자, 이 옆쪽으로 오면 이 무르시엘라고 문 닫고 여는 방법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차키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누르면 이런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내고 딱 문이 열리면 여기를 살짝 눌러준 다음에 이 손잡이를 잡고 살짝 이렇게 네, 깜짝이야. 네,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조금만 당겨서 살짝 올려주시면 이렇게 문이 쉽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타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꺼져 있다 보니까 이게 여자분들 특히 치마 입고 타기 힘들거든요. 네, 그때도 타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엉덩이부터 찰팍 해가지고 다리를 모아서 치마를 가리고 발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 여성 여러분들 또 이렇게 타시면 안 돼요. 내려서 뒤쪽을 보면 이 조그만 창문 뒤에 이제 과격하게 이렇게 주유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뒤로 그 엔진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인테이크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변식이다 보니까 평소 때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차주분이 아예 밖으로 빼놓으셨는데 들어가 있다가 공기 양이 많아지거나 시속 몇 킬로, 120km인가 그때쯤에 나오거나 정차량이 많아서 공기를 많이 흡입해야 될 때 그때 이게 이 상태로 튀어나옵니다. 이 장면이 되게 멋있거든요. 멋있는데 이게 사실 잘 고장나요. 네, 잘 고장나서 한쪽만 나오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르시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드디어 대망의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무르시엘라고는 저는 앞에보다 개인적으로 뒤쪽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 뒤를 따라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 되게 널쩍한 엉덩이를 가진 애가 이렇게 날짝 깔려가지고 UFO 같은 애가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궁장하면 뒤에서 본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이제 차주분께서 SV 바디키즈로 이제 교환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스포일러가 대형을 다셨는데 원래는 이런 스포일러가 없습니다.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P640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로 되는데 580 때는 원래 이 전 방식은 머플러 이렇게 듀얼로 두 개가 딱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기형보다는 후기형인 LP640 시리즈가 훨씬 더 바디킷이나 이런 게 더 이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차주분이 이것저것 많이 다루셨는데 여기에 원래 조그만 스포일러도 달려서 그 가변으로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네, 되게 특이하게 조그맣게 진짜 티도 안 나게 열렸다 닫히다 하고 원래는 엔진룸도 가격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SV로 다 개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SV 스타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차량은 원래 전기형인데 차주분이 이것도 지금 이제 라이트를 테일 램프도 바꾸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제가 무르시엘라고 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 저 아벤타도르 S를 제가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저 차야 유튜브 가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무르시엘라고랑 아벤타도르 S랑 뭐가 다른 건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일단 무르시엘라고에서 아벤타도로 딱 갔을 때 일단 눈에 띄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일단 휠이 굉장히 커졌어요. 예전 무르시엘라고는 18인치, 이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작은 휠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20인치랑 21인치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20인치고 뒤에는 21인치 해가지고 휠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둥글둥글한 이렇게 보시면 펜다 라인이 얘는 지금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아우디처럼 이렇게 아우디 느낌을 했는데 얘는 지금 완전 예전 람보처럼 각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이렇게 좀 다듬은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박쥐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좀 낮게 깔린 그런 느낌, 좀 묵직한 돼지 느낌인데 얘는 날렵한 전투기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 에어 인테이크 같은 경우는 얘는 고정식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고정식으로 바뀐 게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저게 좀 고장이 그때 좀 있었거든요. 네, 고정식으로 바뀌었고 스포일러가 얘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뒷부분이 전체가 얘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얘는 스포일러가 올라온 게 티가 나는데 무르시엘라고 때는 그 스포일러 진짜 한 얇기가 한 이 정도 되나? 안에서는 절대 못 느끼는 그런 스포일러가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그 로드스터인데 뚜껑이 되게 탈착하기 쉬운 그 하드탑, 그래도 탈착하기 쉬운 하드탑으로 됐는데 얘 로드스터 때는 와 소프트탑인데
한번 꺼내려면 막 뭐 빼고 못 빼고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획기적으로 변했고, 엔진은 두 개 다 똑같이 공유를 합니다. 두 개 다 똑같이 공유를 하고 같은 싱글 클러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션이 얘가 단수가 더 많아졌고 ISG라고 해서 기술이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클러치라는 게 있는데, 예전 이 F1 미션을 적용했던 차들은 클러치 교환 주기가 한 3만 킬로? 제가 알기로는 모르시엘라고가 한 2만 5천에서 4만 킬로 사이에 교환을 항상 해줬어야 되는데, 얘는 7만 킬로 이상 해도 문제 없을 만큼 내구성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틀려지고 제로백도 3초에서 2.9초로 이렇게 확 획기적으로 줄었죠. 그리고 실제로 타보면 미션이나 이런 게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아벤타드로가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사고 났을 때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륜인데 좀 멍청한 사륜이었고, 6단 뭐 이렇게 6단까지 막 왕 하고 딱 쳤을 때 다운시프팅 딱 하면은 아벤 같은 거 조금 있다가 이제 자기가 알아서 속도에 맞춰서 팍 해가지고 이렇게 왕 하고 쳐주는데, 얘는 다운시프팅 치면 한참 있다가 퍽 하면서 왕 이렇게 쳐줘가지고 바퀴가 잠기는 그런 위험한 결과를 초래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래서 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 또 어쨌든 운전 미숙으로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무르시엘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쪽에서 엑스 스트럿바 같은 경우나 그런 게 보강이 잘 안 되는데, 아벤으로 가면서 보시면 밖에서도 보일 듯이 이렇게 X5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무르시엘라 같은 경우는 거진 다 기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만의 감성이 이렇게 찰칵찰칵하는 그런 감성도 되게 좋은데, 아벤으로 와서 전자식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아벤도 전자식으로 넘어오면서 고충이 너무 많았어요. 초기형 같은 경우 불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나 전자장비 불량 나면 진짜 고치는데 머리 아파요. 그나마 무르시엘라는 기계식이다 보니까 기계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조금 고치기가 편했거든요. 근데 아벤으로 넘어가서는 그 전자식이다 보니까 좀 뭐만 하면 뭐가 뜨고 뭐만 하면 뭐가 뜨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었습니다. 물론 S로 와서 거의 완벽해서 그런 거 전혀 없어졌지만, 네, 기존 아벤 탔던 분들은 다 공감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벤타드로 보시면 S, 와, 뒤에가 진짜 예뻐졌어요. 예뻐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가변 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도 굉장히 아름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가변 이런 거 없었거든요. 소리 되게 무식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배출가스 규제가 그나마 얘보다 덜했기 때문에 강한 느낌, 이렇게 왕 해서 방구를 시원하게 빡 끼는 느낌이었는데, 얘로 넘어와서는 좀 이제 속을 막는 느낌? 네. 자, 옆으로 보면은 지금 이 무르시엘라 초창기 때 거를 보니까 브레이크가 그 세라믹이 아니라 지금 스틸 브레이크 같네요. 근데 얘가 후기형 때는 얘도 이제 세라믹으로 바뀌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말한 대로 얘는 좀 바닥에 철푸덕 앉아야 되는 느낌인 대신에 얘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앉았을 때 쿠션도 되게 좋아졌어요. 지금 보면 사이드 미러 디자인이 되게 넓고 투박하고 각진 이미지에서 되게 얄쌍하고, 딱 봐도 공기 저항 덜 받게 이게 좀 조그맣게 바뀌었습니다. 나중엔 이게 점점 작아져서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벤이랑 무르시랑은 겉보기에는 그냥 뭐 크게, 물론 뭐 디자인이 확 달라졌지만 그냥 뭐 누가 봐도 아벤이다, 람보다, 뭐 람보의 기한급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성능면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계식을 쓰기 때문에 운전을 해도 고할패에서 왕 치면 되게 무섭게 이렇게 확 나갑니다. 무섭게 나오고 앞에도 막 진짜 뜰 것 같고, 그런데 얘는 되게 좀 더 그 가라앉고, 또 기아 변속도 굉장히 빠르고, 소리도 더 좀 발달돼서 더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궁금했던 실내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르시엘라부터 실내 한번 가볼까요? 무르시엘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 공간이 딱 좁았는데 이렇게 철푸덕 앉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이게 카메라 구도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딱 보면 제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저는 이쪽으로 앉아 있고 이렇게 직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 여기가 제 몸의 중간입니다. 근데 핸들이 어디가 있죠? 핸들이 살짝 옆으로 가 있어요. 이게 뭐냐, 봐봐요. 난 이렇게 내 몸을 반으로 딱 가르면 여기가 중간이에요. 여기가 중간이 돼야 되는데 핸들은 이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운전을 이렇게 중간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옆으로 살짝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도 굉장히 많고 이게 조금 애매해요. 위치가 되게 애매하게 돼 있고, 지금 디자인들 다 보시면 아시지만 진짜 이 당시에 7억 가까이 했던 차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디자인은 좀 별로입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지금 옛날에 이거 뭐 친환경 소재 쓴다고 해서 스위치도 이 스위치 버튼의 이 문양들이 굉장히 많이 까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시면 이쪽에 손톱 자국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송풍구도 옛날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게 마티즈 3 때도 이거랑 똑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재질도 플라스틱에서 별로 좋지도 않고, 미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러도 옛날 굉장히 구식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선바이저나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수납함이 여기 달려있네요. 그리고 이 차는 당연히 컵홀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뭘 넣기가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탔을 때 이게 뭐 넣기가 되게 힘들었었던 거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전기형이랑 후기형이랑 가장 큰 비교가 뭐를 보면 되냐면, 기아 패널 안에 보시면 여기에 쇼바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기형에서 디아블로 때부터 썼던 건데, 전기형에서만 이렇게 단계별로 조정이 돼 있고, 그 다음 후기형에서는 이게 아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원터치로 한 방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투박한 차, 이게 그때 뭐가 좋다고 내가 그렇게 따라다녔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차를 시동을 걸고 타보고 달려보면 와, 이 마초적인 차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강한 그런 디자인, 포스,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좋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르시엘라고는 이제 이렇게 잭나이프식의 키입니다. 여기 지금 누가 뭘 써놔서 제가 다 보여줄 수 없는데, 키고 뒤쪽도 되게 단순해요. 그냥 뭐 열렸다 닫혔다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그 탔을 때 시동을 걸면 이렇게 키를 꼽아서 시동을 돌리는 편인데, 그 지금 보면은 이제 키를 꼽아서 원래 시동이 걸리면 안 되는데 원래는 시동이 안 걸리거든요. 도난 방지 기능 때문에 시동이 안 걸려서, 시동이 안 걸 땐 시동을 다시, 안 걸릴 때 그냥 시동을 뺐다가 이 열린 버튼을 한번 누르고 다시 하면 걸립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시동이 갑자기 걸려서 나 당황했어. 내가 아까 눌러놔서 그런가 봐요. 네. 생각보다 안에 타면 좀 좁아요. 그리고 발 모양도 지금 보면 살짝, 나는 의자에 앞으로 앉아 있는데 살짝 다 꺾여 가지고 나중에 이 허리가 살짝 뒤틀린 느낌 이렇게 나옵니다. 갈 때 이 진동 때문에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차가 편하라고 타는 차는 아닌데,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람보르기니 회사가 원래 페라리랑 대적했을 때, 페라리 같은 경우는 F1의 기술이나 레이싱에 경주하는 그런 차를 이제 양산해서 도로에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차고, 람보르기니는 좀 GT 성향, 그랜드 투어러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은 차거든요. 근데 얘네가 미우라라는 차가 있어요. 엔진 방식이 보통은 다 앞에 있거나 뭐 아예 뭐 뒤에 포르쉐처럼 뒤에 가거나 했었는데, 미드십 가운데다가 엔진을 넣은 거는 얘네가 최초거든요. 미우라에 그걸 해서 히트를 치고 대박을 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페라리에 치명타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페라리들도 미드십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예전에는 난 편한 차고 공대에서 쓰고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점점 더 이제 페라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얘네들도 나름 레이싱도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레이싱에 많이 참가를 했는데, 심지어 F1까지도 얘네가 엔진을 공급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90년도 초반 94년도까지인가? 그때 F1에다 엔진을 막 공급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그 엔진이 우승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때 이제 엔진을 받았던 업체들이 로터스랑,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었더라? 어디 한 군데 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어쨌든 람보르기니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투박하게 생긴 이 람보르기니라고 써있는 이런 뭐가 하나 있는데, 요거 원래 이것도 차주가 달아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요거를 누르면 원래는 이렇게 공조기가 투박하게 나옵니다. 네. 이것도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디아블로도 이거랑 똑같이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실 뭐 별 기능 없는데, 생각보다 이게 또 마초적이에요. 에어컨도 마초적이라서 틀면 되게 춥거나 아니면 되게 덥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1단 데크가 들어왔는데, 이 차주분이 지금 이제 현대에 맞게끔 그 USB가 달린 안드로이드 탑재된 걸로 맞춰놨네요. 이게 이제 후기형 LP640으로 넘어가서는 캐노드랑 합작해서 캐노드 데크가 달려 있었어요. 2단으로. 그래서 후방 카메라도 옵션으로 넣어서, 그 당시 후방 카메라 가격만 2천만 원 가까이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얘는 지금 사제로 이렇게 달아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옆좌석 배려한, 오빠 빨리 달리지 말면서 무서울 때 잡으라고 하는 손잡이가 이렇게 있네요. 이게 원래 이게 SUV에 달려 있어야 돼요. SUV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얘가 뭐 사륜에다가 좀 SUV 타는 느낌이라서 그런지 이걸 또 여기다 달아놨네요.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안전벨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어서 이쪽으로 착용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이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진할 때는 클러치를 한번 딱 해가지고 이렇게 밟으면 되고, 중립 넣을 때는 두 개를 동시에 당겨주면 되는데, 후진 버튼이 보통 다 이쪽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없어요. 이쪽이 없고, 막 찾다 보면 바로 왼쪽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발렛 맡기면 한참 동안 후진을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제가 이 차를 항상 탈 때 보면 호텔에 가끔 발렛을 맡길 때가 있거든요. 뭐 제가 뭐 자주 가지는 않지만 호텔에 잠깐 맡기면 처음 오신 분들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막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요 이러면 이러면서 이렇게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가운데 스위치 패널로 오면 뭐 주유구, 그리고 뭐 비상 스위치, 사이드미러 접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모드 넣고, 뭐 차체 제어 장치 끄는 거, 그다음에
윈도우 스위치가 이쪽에 다 달려 있고요. 사이드미러 조정하는 거랑 뭐 이런 거 있고 리프트 기능이 있네요. 예. 리프트 기능은 그 당시에도 다 기본으로 달려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이 바로 이제 이렇게 뒤에 아까 얘기한 에어 인테이크 강제로 여는 버튼입니다. 근데 뭐 자주 눌렀었는데 자주 고장나서 저는 잘 안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옛날 차들 뭐 에스턴 마틴도 그렇고 옛날에 이런 사이드 브레이크를 썼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지금 보면 되게 헐렁헐렁하잖아요. 이게 지금 잠겨 있는 거예요. 사이드 브레이크 풀을 때는 딱 위로 올렸다가 하고 한 번 더 해서 쫙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헐렁헐렁하지 않게끔까지 내려줘야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린 겁니다. 간혹 하다가 이 상태로 운전해가서 잠겨서 수리비를 많이 지출하신 분도 많이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차량들 F430도 그랬고 뭐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도 그랬고 이런 싱글 클러치를 쓰는 차량들 같은 경우 운전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운전했냐면 보통은 스포츠를 켜고 그 다음에 3000rpm 이상에서 변속을 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 뭐 클러치가 오래가고 반클러치를 안 쓰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후진할 때 클러치를 제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진할 때도 조금씩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방에 훅 해가지고 우웅 해가지고 이렇게 왕클러치로 확 가던가 그래야 되는데 제일 클러치 많을 때가 많이 달 때는 언제냐면 후진으로 언덕길 올라갈 때 클러치를 많이 쓴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이 차량은 후진으로 언덕길을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무르시엘라고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그 옆에 최신의 차인 아벤타도르를 이렇게 설명하러 가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이제 무르시엘라고, 허리 아파. 무르시엘라고를 이제 탔으니까 최신 차량인 아벤타도르 S의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벤타도르 S는 뭐 아까 무르시엘라처럼 이렇게 뭐 넣었다 뺐다는 게 아니라 손잡이가 밑에 전자식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만 눌러주면 이 소리가 나면서 살짝 촥하게 우아하게 올라옵니다. 자, 이쪽 이게 차가 급조한 거라서 그 사주분이 힘드세요. 이거 요즘에 그래서 힘드셔가지고 저렇게 뭐 야광 막 이런 거 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사드려야 되겠어요. 아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문이 살짝 바깥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타기가 되게 편합니다. 뭐 제가 원래 탔던 차라 그런지 되게 익숙해요. 아까도 제 몸은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요. 착 해서 핸들이랑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대박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많은 버튼들이 이렇게 살려 있는데 이게 흡사 전투기의 그런 그 콕핏에 앉아있는 느낌을 받게끔 해요. 실제로 시동을 걸 때도 스마트키로 바뀌었는데 스마트키뿐만 아니라 그냥 꼽아가지고 여기 꼽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꼽아서 눌러서 시동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로 요 전투기처럼 빨간색 딱 킨 다음에 그 다음 브레이크를 밟고 스타트 버튼 꾹 누르면 얘가 막 킥왕 이러는 아주 멋있는 연출을 또 해서 이게 탈 때부터 흥분되게끔 좀 재미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역시 송풍구가 이 송풍구가 조금 뭐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드디어 트러블 패키지가 적용이 된 차다 보니까 이 차주님의 인디오더 할 때 제가 옆에서 이거 꼭 넣으라고 했었거든요. 이 컵홀더 앉는 분들은 엄청 후회하고 있고 넣으신 분들은 이렇게 유용하게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컵홀더가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 이게 진짜 컵홀더가 있고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타보셔야 알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브레이크가 아까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쪽에서 막 당겼다가 막 눌렀다 했는데 드디어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으로 바뀌었고 스포일러 버튼이 생겨서 스포일러가 수동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얘는 로드스터라서 뒷창문도 열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원래 핸들에 막 이것저것 막 많이 안 달았어요. 뭐 요즘에 이제 우라칸이나 이런 이제 페라리처럼 핸들에서 이제 깜빡이나 뭐 이런 걸 조작할 수 있게끔 했는데 아벤타도르는 그런 거 타협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멀티 펑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쪽에서 이제 볼륨이나 오디오 이런 거는 넣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람보르기니. 원래 얘네들이 이런 거 잘 안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계기판이 되게 멋있게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에서 투박한 아날로그 계기판에서 멋있는 이 전자식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후진 버튼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후진 버튼 옆에는 매뉴얼 버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생겼고 아우디에서 만든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땄기 때문에 아우디 인터페이스가 여기 이렇게 아우디 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르시엘라고랑 마찬가지로 창문 내리고 닫히고 하는 버튼들이 다 이쪽에 가운데 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프트 버튼, 그 다음에 ESC 오픈, 이제 차체 제어 장치를 끄는 버튼이랑 그 다음에 비상 깜빡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파킹 온, 이거는 이제 파킹 센서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삑삑거리면 이걸로 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부터는 이제 환경 규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쓰면 스탑앤고가 적용이 됩니다. 쓰면 시동이 꺼지고 다시 브레이크를 떼면 출발하고 이렇게 엔진 시동이 켜지는 그거 또 불편하다고 끄는 버튼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벤타도르 최신에는 요 모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냥 단순히 스포츠 모드만 생긴 게 아니라 스트라다, 그냥 스트라다는 그냥 평균 일반적으로 다닐 때 모드고, 그 다음에 스포츠는 좀 빨라지고 3000rpm 올라가면 가변이 열리고, 그 다음에 코르사, 완전 이거는 코르사 때는 물론 저 무르시엘라고 후속도 있었었는데 쟤는 후속이 아니라 전기형이다 보니까 빠져있지만, 코르사를 누르면 스포츠보다 한 번 더 과격한 주행을 할 수 있는 버튼이고, 그 다음에 이 S부터는 EGO라는 에고 모드가 생겼습니다. 요거는 사용자 설정 모드입니다. 뭐 나는 스포츠 넣었을 때 그 핸들링이랑 그 다음에 스트라다 넣었을 때 그 악셀링이 좋아하면 그거를 이렇게 세세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설정에 맞게끔 이걸 할 수가 있고, 지금 보면 무르시엘라고보다 이렇게 사이드 선바이저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작아졌는데도 그래도 뭐 거울 조그만 게 있는데 제가 눈도 작으니까 제 눈은 잘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스위치나 이런 게 전부 다 아우디화 돼서 잘 생겼고, 예전에는 그 무르시엘라고만 해도 이쪽에 이제 사이드미러 조절 스위치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문짝으로 가서 이런 거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사실 아벤타도르만 하더라도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MMI, 이 아우디 인터페이스를 MMI라고 하는데 이게 최신 버전이 아니에요. 이거를 왜 이렇게 안 됐을까? 그래서 얘네들이 뭐 애플 카케어나 이런 거는 다 되는데 블루투스 음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옛날부터 S는 나오겠지 했는데 S도 역시 블루투스 음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드를 따로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듣긴 하는데, 어쨌든 이 차는 음악이나 이런 편의사항은 뭐 많이 변했어도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차인 것 같습니다. 네. 안에서 타고 내릴 때 무르시엘라고도 마찬가지로 버튼 손잡이 이렇게 해가지고 열리는 버튼인데, 아베는 좀 달라졌어요. 아베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문이 살짝 칙 하고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긴 다음에 요 팔꿈치를 살짝만 밀어주면 문이 촥 하고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남자친구분이 이 차를 사신다 그러면 요 문 여는 법 하나는 여성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A1 하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아벤타도르 S를 사가시는 여성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SV도 사가신 분도 계셨는데, 네, 요 정도는 남성분들도 혹시라도 여자친구 차에 탈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 내리는 방법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탔는데 내리는 거 몰라서 저기 잠깐만 나 버리지 마 이러면서 나 이것 좀 알려줘 이러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손가락 딱 넣고 딱 이렇게 해서 탁, 나 좀 타봤어, 이거 맨날 타는 차야 이러면서 딱 이런 느낌으로 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예전에 거랑 지금 거랑 사실 큰 뭐 디자인이나 뭐 착자감이 큰 변화가 없는데, 얘가 이제 지금 보면 전동으로 이렇게 옵션을 넣어가지고 편해졌고, 또 열선이 들어갔어요. 드디어 열선이 들어가서 열선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버킷 시트를 고를 수가 있는데, 버킷 시트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람보 버킷 시트는 진짜 최악입니다. 최악. 힘들 겁니다, 여러분. 네. 재밌긴 한데 조금만 타도 힘들 거예요. 그리고 발 쪽에 보시면 이제 악셀이랑 브레이크 버튼 같은 경우 예전보다 조금 놓기는 편해졌는데, 앞쪽을 보면 여기 살짝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발도 이쪽에 이렇게 수직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는데 발이 살짝 옆으로 꺾였어요. 얘도 허리를 살짝 이렇게 운전해야 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근데 무르시 때보다는 확실히 이게 좀 덜하다 보니까 잘 못 느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짠. 네. 와, 세월이 변하면서 점점 더 규제가 심해지고 환경 배기나 소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계속 커지면서 지구를 살리자면서 계속해서 규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기통 엔진들이나 뭐 8기통 엔진들이 점점 더 다운사이즈 돼가지고 줄어드는 반면에,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감성 그런 거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무르시엘라고 해서 이 듀얼 클러치 세대인 이 아벤타도르 S로 넘어갔을 때도 듀얼 클러치를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도 끝까지 싱글 클러치를 고수했던 것도 사실 얘네들이 감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싱글 클러치의 그 튀기는 감성 때문에 그거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벤타도르에서 후속 만드는 거 보면 12기통 엔진을 포기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신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해서 좀 더 다운사이징이 안 되고 좀 더 12기통 출력을 줄이는 대신에 그 소리나 이런 건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와, 아직까지도 그래도 어떻게든 막 편법으로 이렇게 이거 하지 마 하면 이렇게 다른 게 들려서 이러는 건 그런 좀 약 올리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다, 이거 안 했다. 지금 보면 이것도 하나 수정할 게 나온 김에
그러면 라이트가 지금 프로액션 타입에서 보면은 얘가 이제 데이라이트가 들어갔거든요. LED로 바뀌면서 세월이 변하면서 이 데이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Y자로 이렇게 돼 있고 얘는 그냥 투박하게 이렇게 프로액션이라 보시면 돼요. 아, 요거 빼먹었네. 네. 저는 람보르기니를 되게 아직까지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현재 A1 인터내셔널이 이제 생기게 된 것도 사실 이 람보르기니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 차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도 잘 생각하고 제 아직까지도 영원한 드림카고 아직까지도 항상 타고 싶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저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갖고 있었던 아벤타도도 판매를 하고 지금은 이제 영국의 에스턴 마틴을 타고 있지만 어쨌든 기회가 되면 또 계속해서 타보고 싶은 차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저희 손님들도 이 차량 갖고 있다 팔면 또 넘어갈 게 없다고, 뭐 다른 걸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다른 차들은 분명히 성능은 되게 좋은데 그 감성이나 이런 거는 아벤만한 게 없다고 해서 다시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벤타도르 S는 제가 볼 때 뭐 꾸준히 사랑을 받을 것 같고요. 후속 나와도 계속해서 이제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뭐 12기통이니까 이 소리를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소리를 냅니다. 자, 어쨌든 저의 최애 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람보르기니 시리즈 이렇게 리뷰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뭐 부족한 것도 많고 사실 리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마력이 얼마고 뭐도 뭐고 하는데 저는 안 해요. 안 하고 뭐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공격당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일반인 시선에서 혹은 또 업자 시선에서 또 많이 타본 시선에서 이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책을 읽으면 편견이 생기고 자꾸 이제 막 아는 척하고 막 전문적인 지식인 마냥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편견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나서 있는 그대로 비춰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파게러제 파파였습니다. 파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요즘에 보니까 알림 설정도 안 하신 분들 많은데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